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아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년 지기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그로 인해 제 노후가 어떻게 흔들렸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때론 오래된 인연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봄, 제 오랜 친구 김미란이 6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렸답니다. 미란이와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죠. 하지만 미란이가 20살 때 미국으로 떠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희미한 연결고리를 유지해 왔어요. 미란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우리는 동네 찻집에서 만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러다 문득 찻집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를 한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미란이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미란이는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준아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는 60년 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눈물 속에서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매만지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그날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들려주었죠. 의사가 되어 큰 병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란이의 눈빛은 여전히 소녀 같았지만 그 속에 깃든 깊이는 그녀가 겪어온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상하게 들뜨고 설렜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보물상자 속에 제 노후를 위협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시련은 종종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한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정은 1962년 국민학교 1학년 때 시작됐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져요. 아마 여러분도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그러실 거예요. 그해 봄 미란이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왔어요. 전학생이 오는 날은 언제나 교실이 술렁이기 마련이죠. 하지만 미란이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 당시 우리 마을에선 보기 드문 모습이었거든요. 긴 생머리에 하얀 레이스 칼라가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외국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선생님께서 미란이를 소개하셨어요. 자, 이 친구는 서울에서 전학 온 김미란이란다.
모두 친하게 지내주렴. 미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왠지 모르게 미란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미란이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쉬는 시간, 아이들은 모두 미란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미란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박순아야. 너의 짝꿍이 될 거야. 미란이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 순아야. 나랑 친구할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 미란이의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의사셨어요. 그래서 미란이네 집에 가면 늘 신기한 것들이 많았죠.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마셔본 것도 치즈를 먹어본 것도 다 미란이네 집에서였어요. 미란이는 제게 영어로 된 그림책도 보여주곤 했어요. 비록 글자는 읽지 못했지만 그 화려한 그림들을 보며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답니다. 순아야, 우리 나중에 커서 미국에 같이 가자. 미란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미란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미란이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놀고 꿈을 키웠죠. 미란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어요. 청소년기의 우정이란 게 참 특별하잖아요. 서로의 첫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 고민도 털어놓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우리는 성장했어요. 미란이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우리의 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글쎄요, 그때 당시 저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죠. 우리는 여전히 가깝고 돈독한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와 미란이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의 명문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곧바로 취직을 해야 했죠.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제가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때 느꼈던 복잡한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란이가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야, 순아야. 나 의대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란이의 목소리는 들뜬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왜 나는 저렇게 기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여름 미란이는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미란이 아버지의 지인이 미국에서 의대 편입학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해요. 공항에 배웅을 갔을 때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순아야, 꼭 다시 만나자. 내가 보고 싶을 거야. 미란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래, 미란아.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아프면 너한테 진료받으러 갈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렇게 미란이는 떠났고 저는 고향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죠. 미란이는 미국 생활의 새로운 경험들을 자세히 적어 보냈고 저는 고향의 소소한 일상을 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뜸해졌어요. 서로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몇 달에 한 번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 무렵 저는 동네 양장점에 취직했어요. 재봉틀 돌리는 법을 배우고 옷 수선하는 일을 했죠. 일은 고되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미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등학교 동창에게 미란이 소식을 들었어요. 미란이가 미국에서 의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미란이는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즈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동네 철물점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가까워졌고 어느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 미란이에게 청첩장을 보내려 했지만 미국에 있으니 포기했죠.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결혼 후 1년 뒤 저는 딸 지영이를 낳았어요. 품에 안긴 작고 여린 생명을 보며 끝없는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것이 되었어요. 삶이 고단했지만 가끔 미란이에게서 오는 편지가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편지 속에는 늘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저는 친구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삶에 감사하려 노력했어요. 건강한 딸과 성실한 남편,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 제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일기를 쓰다 보면 만약 나도 미란이처럼 공부를 계속했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저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지영이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처음에는 채소와 과일을 팔았는데 점차 반찬거리까지 취급하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죠. 힘들었지만 지영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이웃 상인 홍영자 씨는 제 둘째 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영자 언니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 금방 가까워졌어요. 영자 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죠. 순하야, 너는 참 좋은 엄마야. 지영이가 커서 꼭 효도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편 미란이는 미국에서 큰 병원의 의사로 성공했다고 해요.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 미란이는 늘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죠.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미란이가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부러움과 씁쓸함도 느꼈어요. 저는 여전히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를 파는데 미란이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끔은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영자 언니가 다독여 주셨어요. 순하야, 너의 인생이 미란이보다 못한 게 아니야.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틈틈이 반찬도 만들었죠. 손님들이 제 반찬을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면 그제야 조금 뿌듯해졌어요. 지영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고 수입도 조금씩 나아졌죠. 그 즈음 미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에서 큰 병원의 과장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편지 속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도 몇 장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쁨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서글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란이는 미란이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거지.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미란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미란이는 정말 대단해졌다.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지영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삶에 감사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어요. 미란이의 화려한 삶이 부럽기도 했지만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죠. 영자 언니,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 이들이 있어 제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었어요. 작년 봄 갑자기 미란이가 고향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60년 만에 귀향이라니 마치 꿈 같았죠. 알고 보니 미란이는 은퇴 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더군요. 미란이와의 재회날,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꺼내 입었죠.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미란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란이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을 한 미란이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거든요. 저는 순간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그런 제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갑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순아야, 보고 싶었어. 미란이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의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은퇴 후의 계획들을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죠. 제 소소한 일상이 미란이의 화려한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미란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순아야, 우리 함께 미국 여행 갈래? 내가 그동안 살았던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 미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이, 무슨, 나 같은 촌부가 어떻게 미국을 가? 제가 망설이자 미란이는 재빨리 덧붙였죠. 걱정 마. 경비는 내가 다 낼게. 너가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미국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가게는 어떡하지? 남편과 지영이는? 그리고 영자 언니는? 미란이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란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죠. 그래, 가보자. 평생 단 한 번뿐일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제 대답에 미란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지영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둘 다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엄마, 꼭 다녀오세요. 저희가 잘 지내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지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영자 언니에게 말했을 때는 언니가 오히려 저를 다그쳤어요. 순아야,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너 가게 봐줄게. 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죠. 그렇게 저는 미란이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말 미국에 가고 있는 걸까? 가슴 한편으로는 설렘과 기대가,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곧 깨닫게 될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자 미란이는 절 호화로운 호텔과 유명 관광지로 데려갔어요. 처음 경험하는 호사에 정신이 얼떨떨했답니다. 뉴욕의 화려한 야경, 라스베가스의 번쩍이는 카지노, 그랜드 캐년의 웅장한 절경. 매일매일이 꿈 같았어요. 준아야, 어때? 재미있지? 미란이는 늘 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그저 감탄사만 연발했죠. 미란아, 정말 대단해. 너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미란이가 절 만날 때마다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절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 고향 친구예요. 한국에서 오신 박순아 씨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미란이가 절 자랑스러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왜 미란이는 절 이렇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걸까? 왜 항상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를 파는 제 모습, 반찬을 만들며 땀 흘리던 순간들, 지영이와 남편과 함께 밥 먹던 소소한 일상.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호화로운 생활이 정말 제가 원하는 건가? 미란이의 그림자에 가려 제 모습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그때 옆방에서 미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 같았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문득 제 이름이 들려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래, 한국에 가난한 친구를 데려와 우리 사업에 끌어들이는 중이야. 이 친구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방금 들은 게 뭐지? 미란이가 절 이용하려고 한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60년 지기 친구가, 그것도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미란이가
절 이용하려 한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영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어서 돌아오세요. 마치 지영이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란이에게 물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여행을 마저 할까? 아니면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까? 결국 아침이 밝았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거짓된 세계에 있을 수 없다고요. 제 자리로, 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미란아, 나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미란이는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죠.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가족이 보고 싶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미란이의 표정에서 죄책감 같은 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그날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60년 우정의 종말, 그리고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다시 제자리로, 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공항에 마중 나온 지영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그저 지영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영이가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 지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미란이와의 우정, 미국 여행, 그리고 들은 이야기까지.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어요. 6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왜 미란이가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언니가 찾아왔어요. 준아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영자 언니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준아야, 너 친구 미란이 혹시 글로벌 땡땡이라는 회사 얘기를 하지 않았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그 회사 다단계 판매 회사야. 요즘 노인들 사이에서 한창 문제가 되고 있어. 영자 언니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글로벌 땡땡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였어요. 미국 본사가 있고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요즘 한국의 시골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대. 특히 해외에 연고 있는 노인들을 찾아다닌다더라. 영자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란이가 절 이용해 이런 사업을 하려 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미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60년 우정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란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미란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은퇴 후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이 회사를 알게 되었고
고향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제안했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다고 해요. 난 너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순아야. 하지만 동시에 나도 성공하고 싶었나 봐. 그 과정에서 널 이용하려 했던 거야. 용서해줘. 미란이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미란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할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 어릴 적 미란이와 함께 뛰어놀던 모습을 보았어요. 순수했던 그 시절의 우정이 떠올랐죠. 눈을 뜨고 나서도 그 꿈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란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미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순아야.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어릴 적 자주 놀던 동네 뒷산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미란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죠. 긴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날의 대화가 우리 우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죠. 인생은 때론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는 걸 깨달았어요. 미란이와의 대화 이후 저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삶, 우정,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죠. 그동안 미란이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제 삶을 초라하게 여겼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우리 동네 골목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20년 넘게 매일 지나다녔던 길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화분들, 골목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저녁 준비하는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이었고 제 삶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남편과 지영이,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손주까지.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며 가족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지영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의 학교 생활 이야기.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달랐죠. 더 이상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기로 했죠. 제가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영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순아야,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더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화려한 옷차림도 명품 가방도 없었죠. 그저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순아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겠어. 미란이의 말에 저는 그저 웃음 지었어요. 미란아, 우리 이제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그 후로 미란이는 종종 제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점차 미란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미란이도 이 소박한 일상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지영이의 생일을 맞아 특별히 외식을 하기로 했죠.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아야, 고개를 돌려보니 미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지영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얼마만이야? 정말 시간 빠르구나.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옛 추억들을 나누었어요.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자, 오늘 우리 지영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즐겁게 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순아야,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있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주름진 얼굴, 반찬 냄새 밴 옷,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이고 제 자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란이와의 우정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죠. 제 나이에 무슨 봉사냐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처음 맡은 일은 독거 노인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이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죠.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봉사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지만 모두 꿋꿋이 살아가고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어느 날은 복지관에서 글쓰기 강좌가 열렸어요. 호기심에 참여해 봤는데 이게 웬걸? 제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 글을 읽어보시곤 말씀하셨죠. 박순화님, 정말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네요. 이걸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슨 작가라고. 하지만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조금씩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장에서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미란이와의 우여곡절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후회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6개월 후, 놀랍게도 제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처음 책을 받아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이름이 찍힌 책 표지를 보니 꿈만 같았죠. 책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특히 제 또래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셨죠. 소나 씨 이야기를 읽으니 우리 인생도 참 귀하구나 싶어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종종 강연을 다니기도 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어요. 미란이도 제 변화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가끔 함께 강연을 다니기도 하죠. 우리의 우정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나 봐요. 60년 지기 친구가 함께 서 있는 모습 자체가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고단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순아야, 넌 참 열심히 살았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처럼 평범한 시장 할매도 작가가 되고 강연자가 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